채느라 캐치. 지난 시간에 이어 제 주특기를 살려서 외장들의 임진왜란 출진 입장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4군의 시마즈 요시히로로 이 사람도 일단 출진 당시에 시마즈 가문의 다이묘가 아니었습니다. 다이묘는 어디까지나 형인 시마즈 요시히사였지만 요시히로가 시마즈 가문의 중진으로서 당주 대신 가문의 병력을 이끌고 출진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종종 일본 책에도 혹은 게임에서도 요시히로를 17대 당주로 거론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는 그것과 거리가 멉니다. 이 또한 나무위키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위키피디아 재팬에는 17대 당주였던 적이 없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을 설명하면서 큐슈 정벌을 언급하게 되는 일이 많은데 큐슈 통일을 눈앞에 두었던 시마즈 가문은 일본 통일을 향해 달려가는 토요토미 정권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게임에서 시마즈 가문으로 플레이하면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 시마즈 사형제의 능력이 출중해서 철포만 열심히 사주면 주변의 적을 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토요토미 정권 앞에선 중과부적이라 밀리고 밀린 시마즈 가문은 항복을 결정하지만 시마즈 요시히로와 니히로 타다모토, 카츠라 타다아키, 홍고 토키히사 등은 철저항전 주전파였고 시마즈 요시히사가 항복한 후에도 동생 요시히로와 토시히사는 농성을 계속할 정도였다는데 요시히사 쪽에서는 중신 이주인 타다무네가 인질로 보내져서 히데요시 정권과의 교섭 실무를 담당했고 요시히로는 둘째 아들 히사야스를 항복의 인질로 보내고 자신도 정권과의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요시히로 아들을 인질로 잡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당시 요시히사에겐 아들이 없어서 시마즈 가문 차기 후계자를 당주의 조카인 히사야스로 정해둔 상태였습니다. 요시히사의 딸 카메주와 요시히로의 아들을 결혼시켜 양자로 삼아 후계 구도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조카이자 아들이자 사위인 셈이죠. 요시히로와 이주인 타다무네는 그 이후 히데요시 정권에 협조하지 않으면 가문의 존립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요시히사는 히데요시 정권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게다가 항복 후 시마즈의 영지를 보전해 줄 때 시마즈의 근거지인 사츠마는 요시히사에게 오오스미에서 키모츠키군을 제외하고 요시히로에게 휴우가의 모로카타군은 히사야스에게 오오스미 중에 키모츠키군은 이주인 타다무네에게 히데요시가 각각 직접 나눠주는 모양새가 됩니다. 원래라면 시마즈 가문의 당주에게 이만큼 영지를 인정해주면 당주가 알아서 자기 가신들의 영지를 나눠주는 게 중세 봉건제인데 이렇게 히데요시가 직접 나눠주면 각각 독립적으로 히데요시와 직접 연결된 신하, 다이묘가 되는 셈으로 일본 통일 과정에서 히데요시는 이런 장난을 잘 쳤습니다. 어느 가문에 특출난 중신이 있다 싶으면 직접 따로 영지를 내려줘서 다이묘로 만들어버립니다. 모오리 가문에서 코바야카와 타카카게, 우에스기 가문에서 나오에 카네츠구, 오오토모 가문에서 타치바나 무네시게 이런 식으로 가문의 힘을 찢어넣는 노림수인데 시마즈 가문은 좀 더 복잡합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문제가 터집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출진 명령은 요시히사에게 내려졌지만 병 때문에 동생 요시히로가 대신해서 시마즈의 총사령관을 맡았습니다. 요시히로가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5월 3일로 이날은 이미 일본군이 서울을 점령한 날입니다. 다른 부대들이 이미 조선의 여러 성을 함락시키고 서울이나 그 가까이에 포진해 있을 때 요시히로는 겨우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반면 요시히로가 속한 제4군의 군단장 모오리 요시나리는 일본 달력으로 4월 17일 김해에 상륙해서 서울까지 제3군 쿠로다 나가마사와 함께했습니다. 시마즈의 가신 니히로 타다마스의 기록을 보면 요시히로는 2월 27일에 자기 거성인 오오스미의 쿠리노성을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겨우 23기를 데리고 출발했다고 합니다. 3월 3일 사츠마의 오오구치에 도착하고 3월 20일에 일본군 침략사령부 나고야에 도착하고 4월 7일에 이키섬에 건너갔습니다. 여기까지 봐도 늦었지만 4군 군단장 모오리 요시나리가 김해에 상륙한 그 4월 17일에 겨우 요시히로의 아들 히사야스가 이키에서 대마도로 건너고 4월 21일에 요시히로가 이키에서 대마도로 건너갑니다. 두 부자는 부산에 결국 5월 3일에야 도착했습니다. 단순히 날짜의 문제가 아니라 병력도 물자도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성을 출발할 때의 요시히로 히사야스 부자 23기가 높은 신분인 기마무사만 이야기한 것이면 하급 병력과 인부를 합쳐 3,400명 규모였을 것이라는 말도 있고 중간에 다른 가신들도 합류했겠지만 서류상의 병력은 군단장 모오리 요시나리보다 몇 배나 많은 1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산에 도착했을 때 요시히로와 함께 배를 탄 가신은 겨우 8명이라고 합니다. 조선에 도착한 요시히로가 본국의 가로 카와카미 타다모토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본국에서 배가 한 척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만 늦게 도착했다. 4월 27일에 대마도에서 돈으로 배를 빌려 타고 겨우 5월 3일에 부산에 도착했다. 앞선 부대들은 부산을 비롯해 여러 성을 함락했고 나는 서울에 가서 소속되어야 할 군대를 찾을 것이다. 이번 대륙 출병의 군역은 중신들과 병력을 갖추도록 서로 이야기된 것인데 배가 한 척도 오지 않았으니 이것은 가문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일이다. 당주 요시히사님을 위해 가문을 위해 신명을 바쳐 나고야에 왔지만 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제1의 지각 출진이 되어버렸으니 자타의 면목을 잃었다. 라고 본심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요시히사가 히데요시에게 항복할 때 그걸 반대한 주전파에 요시히로와 니히로 타다모토가 속하는데 정작 그 뒤 히데요시 정권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게 요시히로였고 요시히사 라인의 가신들은 비협조적이었으며 니히로 타다모토는 나이가 많아서 조선에 오지 못하고 그 아들 타다마스가 요시히로와 고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마즈의 지각 사태는 협조, 비협조의 문제뿐만 아니라 시마즈 영제의 군사 지배 시스템이 대규모 동원령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을 만큼 후진적이었지 않는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본 제1의 지각이라고 했지만 대장만 어렵게 배를 수배해서 극소수 인원으로 먼저 부산에 도착한 상황이고 가신들은 그 뒤에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니히로 타다마스만 해도 본국을 출발하기 전인 3월 5일부터 요시히로 부자와 함께 했지만 5월 18일에야 이키를 출발해서 5월 19일에 대마도 이즈하라에 도착하고 5월 26일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같이 출발했는데 한 달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대규모 수송작전의 배부적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 히데요시가 배를 확보해라, 배를 많이 만들어라, 조선에 도착했으면 배를 바로 회송시켜라 이런 지시를 내렸던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러니 다른 가신들은 더더욱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6월 중순에도 나고야를 향하고 있던 시마즈 가신 우메키타 쿠니카네가 6월 15일에 가토 키요마사의 영지에서 빈집 터리를 하여 히고의 사시키성을 점령했습니다. 이 사건을 우메키타 이키라고 하는데 곧 진압되긴 했지만 이번 반란에 주변 백성들과 일부 시마즈 가신들이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히데요시는 고려에 건너가지 않으려는 것만 해도 괘씸하거늘 거기다 그런 반역을 꾀했다 라며 이것을 조선 침략에 대한 반항으로 보고 신속히 처벌하라고 했지만 실상은 중앙의 시스템을 휴슈에 이식하다 보니 일어난 상실과 불만이 컸겠지요. 반란은 곧 진압됐는데 히데요시의 사후 조치는 상당히 관대하게 느껴집니다. 일단 본국에서 영문도 모르고 있던 우메키타의 처가 끌려와서 산채로 불태워지는 장면이 프로이스 일본사에 나옵니다. 그리고
히데요시에게 반항적이었던 요시히사의 동생 시마즈 토시히사는 중풍으로 조선에 출진하지 못하였는데 우메키타이 난의 배후로 의심되어 그 목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습니다. 그가 시마즈 가문이 항복하고도 마지막까지 저항했고 히데요시가 영내를 지나갈 때 그 가마에 화살을 날렸던 적이 있고 그의 가신들 중 반란 참가자가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지각에 이 정도 반란이 일어났고 당주 동생을 배우라고 의심해서 목을 제출받을 정도인데 시마즈 가문에 대해선 큰 징계가 없습니다. 나중에 코니시 유키나가가 평양에서 서울로 철수한 이후 오오토모 가문 등의 영지 몰수 사건을 생각하면 매우 관대합니다. 히데요시가 카토 키요마사 등에 보낸 편지를 보면 반역에 대해 즉시 주벌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요시히사는 사건 당시 나고야에 있었는데 사건이 일어나자 히데요시에게 바로 보고했다면서 요시히로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전하라며 조선에서의 전쟁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관대하신 태압전하, 나는 관대하다. 하지만 히데요시는 시마즈 가문이 조선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안 토지조사, 즉 켄치를 실시합니다. 히데요시의 태압 검지는 통일 정권의 당연한 일이고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일이지만 이 무렵 토요토미 정권이 시마즈 내정에 깊숙이 들어옵니다. 혹자는 이시다 미츠나리의 내정 간섭이라고도 하는데 요시히사를 응거시키고 요시히로의 아들이 당주가 되도록 획책했다는 것으로 요시히로도 곤란해해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후계자가 되는 타다츠네가 처음 히데요시를 아련하러 상락했을 때 요시히로는 미즈나리님의 지도에 따라 잘 판단하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시마즈 가문에 대한 미츠나리의 영향력을 알 수 있죠. 세금과 군사동원 의무 등의 기준을 잡는 토지조사는 영주와 농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영주들은 조선에 나가 있고 시마즈 가문은 검지 이후에 갑자기 석고가 뻥튀기 됩니다. 1595년 4월 통보에는 약 30만 석이라고 했는데 두 달 뒤 1595년 6월 통보에는 56만 석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연봉은 3천인 줄 알았는데 5,600을 받는군요. 세금도 그만큼 더 내세요. 이 꼴이 난 겁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논문을 읽어보면 저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쥐어짜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조선은 기본 세율이 상당히 낮은 나라입니다. 일본은 나중에 공공근로에 동원되어 그 품삯을 농민이 받게 되더라도 기본 세율 자체가 매우 높은데 시마즈 검지 결과는 3분의 1만 백성이 가져갈 곡식이라고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지에서 시마즈의 본국인 사츠마노 쿠니를 시마즈 요시히로에게 주고 당주인 요시히사의 영지는 거의 오오스미노 쿠니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당주보고 사츠마를 떠나라는 것이고 그 검지 결과 통보 서류의 명의도 요시히로로 발급되었기 때문에 요시히로가 당주 취급을 받는 셈이죠. 요시히로는 삼가는 마음으로 사츠마에 입국하지 않고 차기 당주 예정자인 셋째 아들 타다츠네가 시마즈의 거성인 우치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시기를 양토노 체제라고 부르고 시마즈의 토노사마, 즉 영주님으로 불리는 머리가 둘이 있었다는 것이지만 여전히 당주인 요시히사, 히데요시에게 책임자 취급을 받는 요시히로, 거성에 있는 타다츠네, 이래저래 세 사람이 거의 동격이 되다 보니 모두 토노사마인 삼두 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는 둘째 아들 히사야스가 후계자라고 해놓고 지금은 왜 셋째 아들 타다츠네라고 하는지 잠시 후에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요시히로가 17대 당주에 취임한 적도 가문의 보물을 보유한 적도 없는데 그런 착각이 일어나는 것은 히데요시가 요시히로를 당주 취급했기 때문이겠죠. 검지의 결과 가신들도 원래 영지를 떠나 다른 동네로 옮겨야 했습니다. 이게 또 나중에 불씨가 됩니다. 큐슈 정벌 때 히데요시에게 마지막까지 저항한 홍고 씨는 태압 검지로 휴우가의 미야코노주오에서 사츠마 미야노주오로 옮겨야 했습니다. 이때
미야코노조, 즉 쇼나이 지역으로 들어온 영주가 이주우인 타다무네였습니다. 이주우인 씨가 토요토미 정권과의 교섭을 맡았고 그만큼 정권의 대우도 받다 보니까 이걸 시마즈 가문 내에서 탐탁치 않게 보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1599년 시마즈 타다츠네가 교토 후시미의 저택에서 이주우인 타다무네를 죽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돌발적인 사태라 시마즈 요시히사도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이었고 이주우인 가문은 아들 이주우인 타다자네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게 쇼나이의 난입니다. 싸움 잘하기로 유명한 시마즈 가문이지만 같은 시마즈 중신, 게다가 8만석짜리 영지를 가진 이주우인 가문을 상대로는 고전을 면치 못해서 9개월 만에 항복을 받아냅니다. 이 전쟁에 선두에서 가장 맹렬히 싸운 것이 원래 그 땅의 영주였던 홍고씨라고 합니다. 결국 홍고씨는 옛 영지로 돌아왔고 이주우인 가문은 이만석으로 삭감되어 영지를 옮겼는데 1602년 결국 시마즈 타다츠네는 이주우인 타다자네도 죽입니다. 시마즈 가문의 분열상은 1600년 일본을 둘로 나눠 새로운 천하의 주인을 정했던 세키가하라 전투에서도 나타나는데 외국의 서울에 있었던 요시히로는 본국에 빨리 병력을 보내달라고 독촉했지만 세키가하라에 참가했던 병력은 요시히로의 가신들 중심으로 시마즈 본국은 비협조적이어서 가문의 규모에 비해 턱도 없이 적은 병력으로 세키가하라 전장에 참가한 임진왜란과 동일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요시히로는 원래 동군에 참가하려고 했지만 토쿠가와의 중신 토리이 하라범이 후시미성에 들여보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서군에 참가하였고 시마즈 본국은 인근 동군의 영지를 침공했습니다. 후계자 상속의 핵심이 요시히사의 딸인 카메주인데 그 카메주가 오사카성의 인질로 있기도 했고요. 결국 시마즈 요시히로는 이래저래 심기불편한 상태로 세키가하라 본전에 임하게 되고 서군 붕괴 상황을 맞아 적진 한가운데를 뚫고 퇴각한다는 만화 같은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임진왜란과 세키가하라, 중앙정권에 대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요시히로, 그에 반해 비협조로 일관하는 요시히사, 게임 등의 이미지로 형제들이 똘똘 뭉쳐 큐슈를 석권했다고만 알고 계신 분들에겐 의외겠지만 이 형제 간에도 이런 미묘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시마즈 타카히사의 아들 중에서 4남 이에이사는 항복한 직후 급사했기 때문에 신빙성은 없지만 토요토미, 시마즈 양쪽에 각각 독살설이 존재하고 3남 토시히사는 히데요시에게 우메키타이 난의 배우로 의심받아 형 요시히사의 토벌대에게 목이 잘렸고 차남 요시히로는 중앙정세에 관심을 기울여야 우리 가문이 살아남을 수 있는데 형님은 이 충정을 몰라주시고 라는 이미지고 장남 요시히사는 요시히로 너는 히데요시네 애들이랑 친한갑다. 너를 다이묘로 취급하고 나보고 물러나라고? 어차피 니네 아들이 내 뒤를 이을 텐데 뭐가 그리 급한고? 이런 삐딱함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나무위키 같은 엉터리 정보처럼 요시히사가 물러나고 요시히로가 당주로 등극했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도 성립하지 않죠. 그러기엔 히데요시에게 항복한 이후 펼쳐지는 형제간의 갈등과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임진왜란, 세키가하라 모두 답답한 상황에 처했던 시마즈 요시히로, 조선 침략으로 부산에 도착한 이후 부랴부랴 서울로 올라갑니다만 이미 군단장 모오리 요시나리는 강원도로 가 있었고 요시히로는 그 뒤를 따라 7월에 강원도로 진격합니다. 그 후 2차 진주성 전투에도 참여하는데 강화 교섭 시기이던 1593년에 후계자 히사야스가 거제도에서 병사합니다. 후사도 없이 죽었기 때문에 시마즈 가문의 후계 구도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요시히로의 장남은 일찍 죽었고 차남이 히사야스였습니다만 이제 삼남인 타다츠네가 형수인 카메주와 다시 결혼하여 요시히사의 딸과 요시히로의 아들의 결합을 그대로 유지하는 시스템으로 후계자가 되어 히데요시를 아련하고 조선으로 떠나 아버지와 사천 전투 등을 함께 치릅니다.
그래서 사츠마본의 초대 번주는 이 시마즈 타다츠네입니다. 이 타다츠네는 도쿠가와 천하가 된 이후인 1606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이에자를 받아서 이에이사로 개명합니다. 이 이에이사는 아버지 때 사형제 중 이름이 같은 숙부가 있어 자주 혼동을 일으킵니다. 그 요시히로 사형제네 이에이사의 아들로 토요이사가 있는데 임진왜란 때도 큰아버지 요시히로와 함께 조선에 있었고 세키가하라 때도 할복하려는 요시히로를 말려서 퇴각하게 하고 자신은 후위를 맡아 전사했습니다. 조선에서 귀국한 이후 시마즈 가문은 사천 전투에 대한 공으로 석고 5만석을 플러스해서 받습니다. 히데요시가 남긴 재산을 이에야스가 선심 써서 시마즈에게 주는 꼴인데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남긴 방침과 다르다고 반대가 있었지만 이에야스는 강행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5만석은 히데요시가 몰수했던 사슈 시마즈 가문 시마즈 타다토케의 영지입니다. 시마즈 가문이 한 번도 직접 지배하지 못한 사슈 시마즈의 영지죠. 요시히로 형제들의 뿌리는 이사쿠 시마즈로 요시히로의 할아버지 타다요시가 종가에 아버지 타카이사를 양자로 넣어 계승시킨 겁니다. 히데요시에게 영지 몰수당한 시마즈 타다토키의 할아버지 사네이사는 그 종가 계승 전쟁에서 이사쿠 시마즈의 라이벌이었죠. 즉 카마쿠라 이레이 슈고라는 시마즈 가문의 명성과 달리 실제로는 동네 호족이라고 할 수 있는 고쿠진 영주 클래스에서 생고쿠 다이묘로 성장한 것인데 큐슈 정벌 이후 토요토미 정권의 다이묘가 되고 아직도 장원의 지두운운하던 동네의 사무라이들에게 훨씬 강력한 권력의 근세 봉건제가 눈앞에 놓이면서 우메키타의 난 같은 불만 표출과 요시히사의 비협조 같은 노선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히데요시 정권 같은 거대하고 강력한 권력이 존재하고 그 중앙정권에 맞춰 지역의 시스템도 변화됨으로써 영주나 다이묘의 권력도 강력하고 타이트해졌고 더 위력적인 군사동원도 가능해졌다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일본 제1의 지각에서 벗어난 그 아이러니의 위력이 7천량 전투나 4천 전투, 노량해전에서 나타났다는 전문가들의 글을 보면 씁쓸해지긴 합니다. 참고로 지금도 그 이사쿠 시마즈의 근거지였던 히오키시의 이주우인 역에 가면 요시히로의 기마 동상이 그 앞에 있습니다. 카고시마에 갔다가 이 동상 찍으러 왕복 3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TMI. 이주우인 역에서 사진을 찍는 이분은 이주우인 히카루라는 연예인으로 세기말에 자기 라디오 방송에서 중2병이라는 말을 처음 만드신 그분입니다. 이주우인, 카고시마와는 상관없는 일본의 서울 사람입니다.